18번입니다. 주민 여러분께 나는 트리시 미첼입니다. 리버사이드 커뮤니티 센터의 장이고요. 나는 기쁩니다. 왜 기쁜지를 뒤에서 투부정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요새 시험에서는 무슨 용법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눈으로 한 번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왜 기쁜지 설명해주는 이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도서 기부 행사에 초대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드라이브는 여기에서 행사, 운동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우리는 collecting,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용된 책을, 중고책이죠. 나에 의해서 사용이 된 거기 때문에 PP, 과거 분사로 쓰였습니다. 왜 모으고 있냐면 to support,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독서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10대들을 위해서. to support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by donating books, 책을 기부함으로써. by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요. 명사를 쓰거나 동명사를 써야 합니다. 즉 동사를 썼다면 ing를 써줘야 합니다. 꼭 봐두시고 책을 기부함으로써 여러분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린 독자가 발견하도록 독서의 즐거움을. help는요. 뒤에 동사 원형 혹은 투부정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to discover 맞는 문장입니다. 뭐만 안 된다? help 뒤에는 ing만 안 됩니다. discovering x. 자, 어떠한 책이든지 좋은 상태에 있는 어떠한 책이든지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항상 눈여겨서 봐주세요. 앞에 비동사를 잘 없애거든요. 그래서 수동태는 앞에 비동사가 잘 있는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일치 잠깐 보겠습니다. 주어는 any books 였습니다. 그래서 수일치는 books에 맞춰서 R로 썼습니다. 뭐에? 바로 앞에 있는 컨디션에 수일치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책들을 받아들일 거냐면 소설, 그리고 시, 또 소설이 아닌 책들을 받아들일 겁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을 이 커뮤니티 센터에 모아는 동안에 운영 시간 동안에 주어링도 한번 봐볼까요? 주어링 뒤에는 명사를 써줍니다. 그래서 같은 뜻의 while과 비교를 해본다면 while 뒤에는 명사가 아니라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주어링 대신에 while로 바뀌었을 때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매우 grateful, 감사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참여한다면 이 의미 있는 이벤트에. 19번입니다. 다니엘은 was on his way to the train station. 기차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출장을 위해서. 그는 버스를 탔는데요. 그때 버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말을 했죠. 우리는 기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긴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의 기차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 전치사 뒤에 ing 썼죠. 그리고 grew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row 뒤에는 어떠한 상태인지 써주면 됩니다. 이 상태를 형용사로 써줘야 합니다. 즉, 그 말은 뭐냐? 뒤에 ly가 붙어서 부사가 되면 안 됩니다. 즉, 위에는 nervous라고 써야 하지 nervously라고 써져 있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로우와도 비교를 해주면 좋은데요. 잘하다 라는 그로우와 재배하다 라는 그로우도 있습니다. 이 잘하다 라는 그로우는요. 뒤에 상태를 표현해 줄 필요가 없는 혼자 있어도 완전한 자동사입니다. 재배하다 그로우는요. 무엇을 재배하는지 써줘야 하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입니다. 즉, 이 시험에서는 nervous만 봐주면 됩니다. without hesitation, 정말 중요한 단어죠. 망설이지 않고요. 그는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역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그는 계속해서 걱정했죠. 중학교 때 정말 많이 했죠, 여러분. keep은 뒤에 ing 씁니다. 계속 뭐뭐하다. 그래서 worrying. 또 전치사 보이시나요? 그래서 making. 동명사를 썼습니다. 동명사의 부정은 앞에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그는 계속 걱정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making it 하지 못할까봐 걱정한 거죠. 여기서 make it은 시간에 맞춰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 시간에 맞춰가지 못할까봐 계속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found out,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중간에 무언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죠. 즉 중간에 접속사 대시 빠져 있고요. 뭘 알게 되었냐면 기차가 was delayed,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입니다.
지연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분 정도. once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let out 내쉬었습니다. 아주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번입니다. 앞에 do you가 빠져 있네요.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여러분이 배웠는지 운전하는 거, 요리하는 거. learn은 뒤에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to drive 쓴 거 봐주시고 여러분은 연습을 했습니다. 뭐 하는 동안에 연습을 했냐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코치해 줬을 때 여러분도 또한 연습을 했습니다. 문장 끝나고 ing, 뭐뭐 하면서 분사 구문 ing니까 능동, 직접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remind, 상기시키고 떠올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상기시키면서 여러분을 누군가가 코치한 겁니다. 원래 문장 보시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코치했고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until 언제까지 여러분이 were able to coach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직접 제기대명사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결국 언제까지 were able to do it 그것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계속 알려주었습니다. were able to coach, were able to do 병렬인데요. 투부정사가 병렬일 때 to는 주로 생략됩니다. 아이들은요 배웁니다. 가치를 much the same way 거의 같은 방식으로 배웁니다. 아이들은요 연습을 합니다. 아주 다양한 종류의 행동을 연습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연습했듯이 아이들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뭐 하는 동안에 이제 여러분이 as coach, 코치로서 도와주는 동안에 아이들도 연습을 합니다.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냐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help 뒤에는 포커스 가능하고 to focus도 가능합니다. 뭐만 안 된다? focusing, ing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도와줍니다. 집중하도록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로? 포커스가 보이면 오늘 찾아주세요. 이 뒤쪽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에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지금 what은 해석을 뭐뭐 하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이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이고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what 뒤에 보시면요.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 what이 대수로 바뀌면 틀렸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on이 나왔네요. 그러면 첫 번째로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은 중요한 것, 두 번째로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은요 fine tuning 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세심하게 다듬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중요한 기술을 세심하게 다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여러 가지 가치를 배우면서 연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는 전치사죠 여러분. 그래서 뒤에 ing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이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칭찬, 격려 그리고 다정스럽고 부드러운 상기시키는 말들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조언으로 쓰였습니다. 상기시키는 말이라는 것은 잘하고 있지?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지? 라고 부드럽게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아이를 지도하지 않게 되면요, 그 아이는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기의 코치를 elsewhere, 다른 곳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be guided, 수동태죠. 지도를 받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가치에 의해서. 그런데 그 가치는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미디어나 아니면 그녀의 친구라던가 혹은 어떤 사람도 될 수 있냐면 그 사람은요, 그 아이의 관심을 captures, 사로잡을 수 있는 누구든지 그 아이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치에 의해서 지도를 받게 됩니다. who는요 관계대명사죠 여러분.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who 뒤에 보면 지금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네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고 앞에 선행사 즉 명사를 꾸며주는 who는 관계대명사고 주어가 빠져있으니 주어의 이름을 붙여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됩니다. who 대신에 물론 that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에 잠깐 if로 가셔서 요새는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봐보시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지도하지 않게 되면 그 아이가 다른 곳에서 지도자를 찾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면 그 아이는 밖에서 지도자를 찾지
않겠죠. 즉 if절에 따라서 뒤에 있는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 if절을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그때는요,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don't가 아니라 will not 이라고 써져 있으면 X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So, 그러니 step up to the plate, 판으로 올라가서, 즉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당신의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차근차근. help가 보이면 동사 원형 혹은 to learn 가능하고요. 뭐는 안 된다? learning, ing는 안 됩니다. 주제 잠깐 보시면 아이들이 올바른 행동을 배우려면 부모가, 즉 우리가 코치 역할을 잘 해야 한다 입니다. 21번입니다. 고전적인 이상은, 이 이상은 어떤 것과 관련된 이상이냐면 진리와 지식과 관련된 이상입니다. 그것은 개념인데요. 무슨 개념이냐? 마켓, 시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시장은 아이디어를 위한 시장입니다. 즉 생각하는 개인으로서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경쟁하는 아이디어를요. 그리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뭘 위해서냐면요. 현실에 가장 잘 맞는 것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게끔 만듭니다. 가장 최고의 뛰어난 사실들이 형성하게끔 합니다. 무엇을? The basis, 기초를, 즉 우리 신념의 기초를 만들게끔 합니다. let이라는 사역동사가 왔네요. 그러면 뒤에 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이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데요. 명사가 직접 행동을 하면 동사 원형, 직접 행동하지 못하면 be를 씁니다. 뒤에 보시면 그 뛰어난 사실이 직접 우리의 신념을 만들기 때문에 동사 원형 form을 썼고요. 시험에서는 종종 이 form을 to form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기 때문에 꼭 고쳐줘야 합니다. 이 문장은 무슨 말이냐면요. 진리와 지식의 고전적인, 전통적인, 이상적인 모습은요. 바로 시장의 모습인데요. 어떤 진리와 지식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시장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이 안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평가합니다. 그러고 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념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념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것이 바로 과학자의 방법입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바뀌네요. 실제로는요. Most of the time, 대부분 우리는요. 시장에 있는데 뭘 위해서 시장에 있냐면 정당화를 위해서 그 시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쇼핑을 합니다. for words, 단어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not A, but B 구문입니다. A가 아니라 B죠. 우리가 그 단어를 채택해서 쇼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들이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찾지 않습니다. 말을 찾지 않습니다. 사실로서. 그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면 도와줍니다. 우리가 figure out,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사실로서 말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help가 보이면 뒤에 투부정사도 가능하죠, 여러분. ing만 안 됩니다. 주로 우리는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 정당화할 수 있는 말을 찾는 겁니다. 그 믿음을. 즉 이것이 변호사의 방식입니다. what은요,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의문사,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관계대명사 둘 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관계대명사가 주로 나오는데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어색할 때 의문사 무엇으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What we seek은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관계대명사입니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seek 뒤에 보면은 무엇을 찾는지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what절이 주어에 왔죠? 그때 완전 불완전을 판단을 해야 할 때에는요, 꼭 주어 부분만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 읽게 되면요, 완전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보시면 우리가 찾는 것은 말입니다. 완전하죠?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러니 what이 맨 앞, 주어
자리에 왔을 때에는요, 주어 자리만 보고 완전 불완전을 판단해 주세요. 자, 이제 또 여기까지의 말은 어떤 거냐면 다시 위로 올라가 보셔서 우리는 신념을 찾기 위해서 그 마켓에 들어가 아이디어를 찾는 게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이미 나의 신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켓의 용도는요, 나의 신념을 정당화해 줄 말들을 찾는 곳입니다. 아까 앞에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담고 있기 때문에 쇼핑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거였죠. 그 말이 뭘 갖고 있었냐면 아이디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온 겁니다. 즉, 내 신념에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말을 찾아서 가지고 왔던 겁니다. 원래는 아이디어를 찾은 후에 신념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신념은 이미 있고요. 그 신념에 맞는 말,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랭귀지, 언어는요, 아마도 좋을 겁니다. 이 기능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거냐면요, 믿음을 정당화하는 기능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 do better, 더 잘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치사 by 뒤에 ing 확인해 주시고 대함으로써 언어를 with greater respect, 더 큰 존중을 가지고 대함으로써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뭐보다 단순히 자기 방어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주제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주면 좋습니다. 22번입니다. Suppose, 가정해보세요. 여러분은 have been working on, work on은 무엇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냐면 해결책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해결책이냐면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수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루션 2에서 이 2는요, 전치사 2입니다. 즉, 그래서 이 2 뒤에는 명사 혹은 동명사 ing를 써줘야 합니다. 나중에 중요하니 꼭 알아두세요. 또한 이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이 that은요, 접속사 that이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자, 뭘 가정하냐면요, 여러분은 paying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에? whatever else, 무엇이든지 간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즉, 여러분이 encountered, 마주치는 것 무엇이든지 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대시 뒤에서 한 번 더 수식해 줍니다. 그것은 또한 관련된 것일 겁니다. 어디에? 문제와, 즉 문제와 관련될지 모르는 당신이 마주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관심을 기울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한 경우에 chances are that, 은근히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뭐뭐일 것입니다. 즉, 창의적인 해결책은요, to the problem, 문제에 대한 could suddenly, 갑자기 팝업, 떠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편안한 상태일 때요. 그러한 유레카 순간은요, 종종 발생합니다. 언제? 예측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에요. 나에 의해서 예측, 기대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과거 분사 pp로 꾸며주었습니다. 그리고 괄호 다시 보시면 유레카는 어떠한 순간이냐면 하고 뒤에서 꾸며줍니다. 관계부사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즉 유레카라는 순간은 어떠한 순간이냐면 대단한 통찰력이요. lead to, 무엇을 이끌다, 무엇으로 이어지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유레카는요, 위대한 통찰력이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어디로? 발견 혹은 발명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모든 것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편안하게 쉬는 동안 갑자기 해결책이 딱 떠오르기도 하는 겁니다. To enhance, 향상시키기 위해서요. spontaneous, 자연 발생적인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must는 주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to the things, 어떤 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냐면요, could, 잠재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디에 이어지냐면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잠깐 문법 보시면요, that 뒤에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앞에 명사를 꾸며주고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이 that은요, 빠진 아이 이름 넣어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지 않냐면 여러분이
좁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여러분의 관심을 어느 특정한 주제에 좁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요. 경험의 폭은요. 바로 핵심입니다. 어디에? 창의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keyto도 마찬가지로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 혹은 ing를 써주면 됩니다. solution to, key to 정말 내신에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당신의 경험이 수동태네요. 비동사 플러스 pp 제한된다면 어디에? 좁은 어떤 주제의 범위에 제한이 된다면 여러분 상상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좁혀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요. 앞문장을 주어로 받은 계속적 용법입니다. 앞문장, 즉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주제에 좁혀지게 되어서 여러분의 상상력이 좁혀지게 되면 그것 또한 해롭습니다. 어디에? 창의성에. 계속적 용법의 위치는요. 컴마가 있죠. 그래서 컴마 뒤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갑자기 해결책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러한 창의성이 발달되려면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다양한 경험이 그것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라는 것이 이 글의 내용입니다. 주제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23번입니다. 수치심은 is about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거고요. 죄책감은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쓰죠. 그래서 명사절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의문사를 명사로 만들어야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Who are you는 문장입니다. 그럼 이걸 명사로 바꾸려면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바꿔주면 그때는 명사가 됩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알고 싶습니다. know 뒤에도 명사 자리죠.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명사 자리에 의문사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와서 전치사 뒤 명사 자리에 의문사절을 넣은 것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순서는 의문사, 주어, 동사입니다. 그러니 이 어순으로 쓰여졌는지 꼭 확인하세요.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언제 느끼냐면요. 우리가 hold up, 들어 올릴 때요. 뭘 들어 올릴 거냐면 something, 무언가를 들어 올릴 겁니다. 그 무언가는 뭐냐? 우리가 했던 일입니다. 혹은 fail to do,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했거나 하지 못했던 것을 hold up, 들어 올렸죠. 여러분, against가 무엇을 비교하여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합니다. 어떠한 사람과 비교하냐면요. 우리가 되고 싶었던 그러한 종류의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되고 싶었던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했던 일 혹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고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곤 하는 겁니다. 이제 문법을 잠깐 보면요. 여러분, with 더는요. 완전한 문장일까요? 불완전한 문장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다 라는 뜻의 do는요. 뒤에 명사가 나와야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럼 with 더에서 뒤에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가 빠져 있어서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니 something과 we 사이에 that이 빠져 있는데요. 이 that은 목적어가 빠졌으니 그 이름 그대로 가져와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fail to do 뒤에도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뒤에도 보시면 we want to be 비동사 뒤에는 보어 자리거든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도 지금 보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럼 person과 we 사이에도요. that이 빠져 있는데요. 이걸 복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건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죄책감을 느꼈죠. 그것은 불편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어떠한 것이었냐? helpful,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은요. 앞에 필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일치 해줘야 합니다. 필링이 단수죠. 그래서 원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원을 뒤에서 꾸미고 있죠. that 뒤에를 보면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that은 이름 그대로 가져와서 주어가 빠졌으니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누군가와 비교를 했더니 기분이 별로예요. 그런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사과를 할 때 무언가에 대해서 그 무언가는 뭐냐면요. 우리가 한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또 보상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행동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행동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about 그것에 관해서 그러한 행동을 바꾸고요. 그러할 때 죄책감은 되게 자주 동기 요인이 됩니다. 자, 전치사 about 잠깐 보시면 about에도 명사가 와야 하죠. 그것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도 명사가 있어야 하니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그럼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사과도 하고 보상도 하고요. 좋은 쪽으로 행동도 바꿉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강력합니다. 뭐만큼? 수치심만큼. 하지만 그것의 효과, 즉 죄책감의 효과는 종종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수치심은요, 종종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법 하나가 빠져서 잠깐 보시면 fail to do 봐주세요. fail은 뒤에 to 부정사를 씁니다.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When we see,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이 사과하는 거. 그리고 보상하고요. 그리고 대체합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뭘로 바꾸냐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때 이 원스는 앞에 있는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스위치 맞춰주세요. behavior 쓰기 때문에 once, one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죄책감이 종종 동기 요인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아닙니다. 계속 죄책감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수치심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ee 뒤에를 잠깐 볼게요. see는요, 지각동사입니다. 뒤에 명사가 나오고요. 이 명사를 뒤에서 한 번 더 꾸밉니다.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행동을 직접 하게 되면 동사 원형 ing를 직접 행동하지 못하면 pp를 씁니다. 여기에서는 직접 사과도 하고 보상도 하고 대체도 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뒤에 apologize, make, replace 병렬입니다. 동사 원형과 ing의 차이점은 사과하는 전체 과정을 다 보면 동사 원형, 사과하고 보상하고 대체하는 순간을 봤으면 ing 라고 하는데 이 둘을 비교해서 낸 문제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둘 중 하나 써도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In fact 내려가서 사실상 나의 연구에서 나는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이것을. 것이라고 해석되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접속사 that입니다. 나는 뭘 발견했냐면요. 수치심이 약화시키고 좀먹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약화시키냐면 우리의 일부를 약화시킵니다. 그 일부는 어떤 건지 뒤에서 꾸며줍니다. 우리의 일부가요. 믿는데요. 뭘 믿냐면 우리는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를 믿어주는 그 일부는 굉장히 소중한 건데 수치심이 그 일부를 없애버리니 파괴적인 겁니다. 여러분, believe 뒤에 나오는 change는요. 자동사, 타동사 다 가능한데요. 여기에서는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자동사는 뒤에 명사가 없어도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do better 비교급을 원래대로 쓰면 do well인데요. 무엇을 하다 라는 do와 비교를 해보면 do는 뒤에 명사가 있어야 완전했죠. 하지만 do well은요. 뒤에 명사가 없어도 완전한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 그는 학교에서 공부, 생활 등을 잘한다 라는 뜻이고요. 뒤에 명사가 없어도 완전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believes 뒤에요.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접속사 that이 중간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라면 이 that은 관계대명사겠죠. that이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어떤 명사를 꾸며줘야 합니다. believe 앞에 있는 that은요. 앞에 part of us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고요. believes 뒤에 that은요. 명사를 꾸미지 않는 접속사 that입니다. 자, 주제는요. 수치심은 우리를 파괴하죠. 하지만 죄책감은요. 내 행동을 반성하고 고치며 긍정적으로 변화하려는 동기 요인이 되기에 좋은 것입니다.